사드 보고 누락 조사가요,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언론에 온통 청문회에 강경환이, 이낙연이니, 서훈이니, 김상존이, 김희순이 난리다가 졸지에 상청 기사들이 대부분 사드 보고 누락으로 싹 옮아가면서 이 기사들이 뒤로 밀리면서 신문 일면 타이틀이나 내용도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질러서 불을 끈다라는 이런 논리가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어제 국회 표결에서 찬성 164, 반대 20, 기권 2, 무효 2로 이렇게 가결이 되었는데요. 자, 이낙연 후보자가 이제 가결이 되고 나니까 어제 오후에 이제 취임사에서 좀 불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촛불혁명은 정부의 무능, 불통, 편향에 대한 절망적 분노에서 출발해 새로운 정부 가동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 전개되고 있다. 이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이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들은 촛불혁명 명령을 받드는 도구들이다. 좀 말이 어폐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권을 초월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도구들이지 촛불혁명의 어떤 명령을 받드는 도구다. 자,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국회 인준을 통과한 총리가 이 말이 취임사에서 해야 될 발언이냐,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말 조심하고 협치하고 소통하는데 미끄럼이 되겠다고 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면서 여야 정협의체와 그리고 총리 예방을 거부를 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번 본회의 인준 처리는 대단히 유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여야 협치가 근본적으로 깨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으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며 국정 현안을 정상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제안했던 여야 정협의체도 이런 식이면 무의미하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주재하는 일방적인 국정설명회에 참여해서 둘러리 서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낙연 총리가 자유한국당을 예방하겠다 하니까 이런 상황에 요청이 없었는데 방문을 하는 것은 심기가 불편하다. 사진 찍기용 진정성 없는 해동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상조, 강경화, 김희수는 청문회를 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될 만한 수준의 의혹이 제기된다. 자진 사퇴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어제 문재인 정부는 6개 부처의 차관을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외교부, 그리고 기획재정부 등 통일부, 차관, 행자부, 또 국토교통부 이런 데 다 새로 차관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당초 차관 인사를 지난주에 하려 했는데 검정부실 논란이 쏟아져 나오면서 못했는데 별도의 설명 없이 6개 부처 차관을 임명한 부분은 차관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를 갖다가 당분간 갖추겠다. 그래서 장관 인사가 여성 30%도 갖추고 또 이번에 낙마할 사람도 일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그러면서 차관 인사가 계속 늦어지면 이건 이제 정부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차관을 시켜서 일부 중요 부서는 차관을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총리가 내정된 마당에 굳이 예를 들어서 외교부 같으면 윤병세 장관을 그대로 둘 필요가 있겠으며 기재부의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그냥 둘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 차관을 다 임명을 해서 그 차관 중심으로 운영할 거면서 아무런 권한도 없고 껍데기밖에 없는 장관들을 그 부서에 그대로 두면 새로 임명된 차관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하고 의논해서 차관이 다 처리하면 장관은 뭡니까? 그냥 빈둥빈둥 차관의 월권을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럴 것 같으면 빨리 다 사표를 받아서 내보내고 차관을 임명해놓고 또 총리에 지금 새로 추천된 총리가 재청이라는 형식만 밟아서 장관들을 쫙 발표해서 가면 되는 거지. 지금 찔끔찔끔 간보듯이 장관들을 어제는 의원 4명을 이렇게 장관으로 발표했습니다. 뭐 그 심정은 이해가 가요. 의원들은 낙마를 하지 않으니까 국회의원들은 자기끼리는 직업의 동질성은 한마디로 의원들끼리는 한 패거리다라는 입장에서 현역 의원을 이렇게 장관 발령을 냈을 때 의원들은 그 비리를 잘 까발리지 않기 때문에 다들 통과될 거라고 보고 이거 처음에 몇 명 해보니까 이거 이 중에 절반은 집에 갈 것 같아. 큰일 났다. 의원을 해가지고 일단 급한 불을 좀 끄고 그 다음에 또 의원 아닌 사람들을 발표하자.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대외 개혁의 카드로 비춰지는 게 외교부의 강경화, 그리고 이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김희수인데 이게 지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제가 강경화가 딸을 위장 전입해놨던 그 정동 맨션이 아마 한국에서 제일 먼저 제가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 뉴스 브리핑에서 했을 겁니다. 사택이자 관사다 이랬는데 이제 중앙일보가 어제 단독이라면서 강경화 위장 전입한 집 이하 학원이 관리하던 관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도를 했습니다. 단독이라고 했으니 제일 빨리 보도한 거죠. 그래서 이 뉴스 브리핑이나 제가 TV에 나가서 평론할 때 딱 보이면 보이는데 언론들은 이런 말들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을 때 저는 이런 말을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자, 강경화 후보자의 자녀가 이하여고 전학을 위해 위장 전입한 주소지는 법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사실상의 관사였다. 제가 전직 교장이 자기 이름으로 해서 십몇 년을 학교 정문 앞에 둔다. 근데 그 사람이 전세권을 또 변경하고 난 다음에는 학교가 그걸 2년 동안 갖고 있었다. 이게 관사지요. 그래서 이하 여고에 힘이 좀 있는 사람들이 그 집 앞에서 차도 마시고 쉬기도 하고 하는 관사였다라는 겁니다. 뭐 돈들이 많은 사람이니까 오래된 낡은 아파트에 살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 강 후보자 장녀가 위장 전입한 2000년 당시 이하여고 교장이었던 정모 씨는 이 중앙일보와 30일 통화에서 위장 전입한 정동 아파트 502호는 이하여고가 원어민 교사를 위해 빌린 임시 숙소로 안다 이랬는데 이 말도 저는 또 사실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 대도시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가 원어민 교사를 위해서 숙소까지 제공을 한다. 모르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오지나 벽지에 또 여러 어떤 섬에 낙도에 이런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숙소를 제공할 수는 있겠지요. 그냥 하는 소리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도는 따로 있었겠지요. 여고와 이 외고는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 여고가 위장 전입을 하게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동 아파트 502호는 이하 여고가 있고 이하 외고가 따로 있죠. 근데 이하 외고가 이렇게 원어민 교사를 위해서 빌린 사택이다. 그래서 그건 외고 건데 서로 학교가 엄연히 다른데 이 같은 재단 거지만은 위장 전입을 거기 하게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교장을 했던 2000년 당시 정 씨는 강경화의 은사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강경화가 해당 주소지를 소개해줬다라고 언급한 은사가 자신은 아니다. 그래서 정 씨는 전학 과정은 자기는 전혀 모른다고 이렇게 딱 잡아댔습니다. 502호는 1994년 11월부터 이하 여고와 이하 외고 교장을 겸임했던 신모 씨
명의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이하외고와 이하외고는 교장이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땐 심씨의 명의의 전세는 2008년까지 유지되다가 이후 이하학원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하외고 관계자는 그 부분은 법인 차원에서 관리했다고 이제 실토하지 않습니까? 이하학원은 심씨 퇴임 이후에도 교장 명의로 바뀌지 않아서 2008년 법인 명의로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교장이 할 때 그걸 갖다가 사택으로 열어놨다가 이 사람이 교장을 그만두고 퇴임했는데도 이걸 갖다가 학교 이름으로 새로 된 교장 앞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유지해놓은 거죠. 귀찮아서 그랬던, 그냥 번거로워서 그랬던, 그렇게 해놓다가 이제 2008년에는 그걸 개인 명의로 해놓을 게 아니라 어차피 이 돈은, 전세권은 어차피 학교에서 낸 거니까 학교에서 법인 명의로 전세권을 바꾸었던 겁니다. 귀찮아서 미루고 있던 일을 그렇게 현실화 시킨 거지요. 제 말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택이다라는, 이 사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하외고가 94년 심씨 명의로 전세를 들 때는 전세금이 4천만 원이고 이하학원이 2008년에 낸 전세금은 9,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강 후보자는 은사와의 인맥을 활용해서 학교가 공금으로 빌린 관사에 장녀를 위장 전입시킨 셈이 됩니다. 중앙일보가 제 어제 뉴스 브리핑을 봤나요? 자, 박강원 국정자문기획위원회 대변인은 라디오에서 파락군이 아니라, 강남 파락군이 아니라 어머니가 다니던 학교로 가고 싶었던 것으로 위장전입 배제 원칙을 적용하려면 다양한 경우에 맞추어서 구체화되어야 된다 주장했는데, 하지만 당시 자립형 사립고 도입이 예고되어 이하 여고의 인기도 뛰던 시절이라는 겁니다. 자사고. 그래서 정부가 2000년 7월 자사고를 2002년부터 시범 도입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하 여고가 선정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그 당시 이하 여고 주변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위장 전입 알선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관사로 쓰던 곳에 특정인이 위장 전입한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답니다. 교육청은 이날 부정이 있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아니, 도대체 위장 전입도 정도가 있지. 학교 사택에다가 위장 전입을 하고 학교가 그건 공모한 걸 건데 학교가 공모하여 사택으로 위장 전입을 할 정도면 강경화를 움직이는 이 부패의 커넥션이 어느 정도인가 의문이다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강 후보자는 위장 전입 때 누가 사는지 소유주가 누구인지 몰랐다라고 했지만은 강 후보자는 2000년 7월 자녀와 함께 주소지를 옮기며 본인이 세대주로 전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 학교 관사에 자기가 세대주로, 당시에서는 인터넷으로 세대주 변경을 할 수 없었고 전 세대주의 도장과 신분증을 갖고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 전세 관계 등에서 전혀 몰랐다라는 설명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즉 위장 전입을 하려면 그 심교장 명의로, 사실상 학교 돈으로 했지만 명의는 심교장 앞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교장의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자기가 가서 해야 되는데 어찌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강경화는 빨리 집에 가세요. 그리고 뉴스 브리핑이 정확하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저께 제가 그러니까 30일 뉴스 브리핑에서 했던 제목이 강경화가 학교 사택으로 딸 위장 전입이 가능했던 배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언론이 나서서 사택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딱 보면 사택이지 그걸 언론들이 시시하고 있다가 이제서 보도를 합니까? 강경화는 이것 말고도 거제도에 두 딸 명의로 사줬다라는 땅이 이 부동산, 기획부동산의 일종의 투기용 땅을 매입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 언론이요,
부동산 업자 등을 말을 인용해서 강 후보자가 땅을 산 뒤 3년 만에 땅값이 크게 올랐는데 2012년 해당 땅과 건물의 주인이었던 임모 씨가 땅에 건물을 짓고 임야에서 대지로 바꾸어 공시지가를 높여서 이거를 갖다가 4개로 잘라서 분할해서 팔았고, 이것이 결국은 기획부동산이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측면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보통요, 이 로비 잘하는 이 투기꾼들이 이 임야를 사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조금 지어가 그 다음에 임야를 대지로 용도 변경을 하면, 임야일 때는 땅이 몇천 평 돼봤자 돈 얼마 됩니까? 근데 그 어떤 임야로 돼 있던 부분을 대지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돈이 높아지고, 그러면 쪼개가지고 200~300평만 해도 대지로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획부동산을 산 걸로 보이는데, 외교부는 두 딸 명의의 땅과 주택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위해 바닷가 근처에 토지를 구입해 컨테이너 주택을 건축한 걸로 시세 차익을 의도한 투기 목적의 구매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하반기 주택 완공 이후에 배우자가 실제 거주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강경화의 위장 전입에 일조했던 심치선 전 이하여고 교장 자기 명의로 전세권을 94년부터 2008년까지 설정해놨던 사람이 지금 국회 청문회 정인으로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나와서 뭐라고 거짓말을 할지도 재미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경화뿐만 아니라 김상조는 학교에 이렇게 전문 강사로 영어해야 이때 낸 이력서에 보면 대치 영어 원서 전문 학원의 학원장을 했다, 뭐 이런 경력들을 쭉 해놨는데, 그 학원장의 경력이 사실이라면 자기가 수입이 있었으니까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건강보험료가 그 기간에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학교에 영어 강사로 채용되기 위해서 허위로 안 한 영어 학원 원장을 했다고 이렇게 한 건지,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걸려도 딱 떨어지죠. 만약에 학원 원장을 안 했는데 했다고 하면 허위 이력 사실을 기재해서 학교에 강사로 채용된 부분이고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아니면 실제로 학원 원장을 했다 하면 이 건강보험료나 당연히 거기서 생기는 수입에 따른 신고를 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참 이 사람도요, 아들의 위장전입 2번에 아들 군대 갔을 때 무슨 보직 변경에 또 더 나아가서 아들 인턴 취업 2번에 또 의혹에 이 부인이 또 무슨 학교의 강사에 학원에 무슨 경력에 돈 안 내고 어쩌고, 본인이 케임브리지 대학 초빙 교수라고 이렇게 이력에 기재했는데 사실은 케임브리지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하고 양대 산맥이지 않습니까? 근데 초빙 교수가 아니라 방문 연구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연구원 자격으로 강의나 세미나를 들을 수 있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이 학교에서 초청을 해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가리키는 초빙 교수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주요 포털 사이트의 이력 사항이나 언론에 나온 프로필에는 케임브리지 대학 초빙 교수라고 표시해 놨다는 겁니다. 즉 이력을 과대 포장해서 기재한 것이 십수년간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면 이것 또한 학력 속임수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고, 도종환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은 이 사람은 뭐 소박한 시인 출신으로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라 별 문제가 없지 않겠냐, 과거 접시꽃 당신이라고 하는 시를 쓰고 영화 주인공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또 엉뚱하게 이 한나라의 과거 중국 한 사군이 한반도 서북부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역사에는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는데 그 정사에 나오는 부분을 부정하고, 당시 한사군은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의 백북경 옆에 있었고 한사군은 있었다라는 것은 중국의 동북공정이다 하는 민족주의적인 소수 야사에 기울어져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강경화나 김상조에 비해서, 또 정말로 엉뚱하게 정반대로 살아온 김희수에 비해서는 도종환의 흠결은 애교로 보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김상조, 김희수 세 사람은 정리를 해야 정권이 편안할 겁니다.